바야흐로 우주 전쟁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의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3년부터 본격화된 각국의 우주 개발을 보고 있으면 우주 전쟁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뜨거운 전쟁이라고도 부를 정도죠. 그 필두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을 연상케 합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은 중국의 창업 프로젝트였습니다.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외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그 첫 번째 대상이죠. 우주 개발에서 중국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죠. 2007년에 달 전체의 3D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2010년에는 라그랑주 포인트에서 통신을 하는 데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무인 착륙선을 달의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키죠. 이는 세계 최초의 업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못한 것을 중국이 해낸 것이죠. 불과 12년 만에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달 뒷면은 전파가 통하지 않고 지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중계 위성을 띄움으로써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죠. 미국도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2017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족합니다. 이는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 기업까지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국제협력과 민간 협조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10번째 프로젝트 참가국입니다. 이 계획은 달에서의 유인 탐사, 달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미션들이 진행 중에 있고 2025년에는 달에 유인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의 앞부분은 성조기와 강대국들의 국기가, 달의 뒷부분에는 5성 홍기가 꽂힌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달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67년 달의 국가 영유권 선언을 금지하는 우주 조약이 체결되거나 2015년 기업과 국가에게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약속은 이뤄내지 못한 것인데요. 논의만 오고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세계의 강대국들은 무슨 이유에서 우주 개발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창어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020년 창어 5호가 달에 샘플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2kg 정도의 달의 토양과 암석을 가져온 것이었죠. 그런데 2023년 3월 놀라운 사실이 발표됩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달에서 물이 발견된 것인데요. 토양에서 운석이 달과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지름 1mm 미만의 유리 알갱이 100여 개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물을 발견한 것이죠. 달에는 이런 유리 알갱이가 수십억 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은 최대 2,700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 외에도 달에 물이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2020년 과학저널 네이처 아스트로미의 한 편의 논문이 실립니다. 보잉 747기에 탑재된 소피아라는 항공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 달을 관측한 결과 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나사에서도 달 뒷면과 극지방에 물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달의 표면과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표면 아래 깊숙이 묻힌 얼음판의 형태라는 것이죠. 달에 물이 있다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거주민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고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활용은 현재도 활발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원을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대국들의 우주 경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인데요. 달에는 헬륨3라는 신에너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 1리터에 1,400만 배 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그 양은 자그마치 1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구의 인류 전체가 2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헬륨3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해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헬륨3가 태양으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풍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죠. 달의 주요 자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토류라는 자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자원으로 분류되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전기자동차, 부품, 화학산업의 촉매들까지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필요한 자원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달에는 이런 히토류가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자원의 매장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달이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선을 한번 발사하는데 엄청난 연료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우주선에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연료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연료의 대부분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데 사용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력이 약하면 더 경제적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달에서 뛰어오르면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도 꽤 높이 점프할 수 있죠. 그럼 우주선을 발사하는데도 훨씬 경제적일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연료로 활용한다거나 헬륨3를 활용한다면 더 경제적으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죠. 현재의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편도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달의 중력과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더 자주 지구와 화성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환승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년 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을 필두로 수많은 나라들이 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지를 건설하거나 정착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바로 달의 환경 때문이죠. 우선은 달의 표면 온도가 문제가 됩니다. 영하 233도에서 영상 123도의 온도를 오가는데 대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태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지구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태양은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고 그로 인해 이온 입자들이 플라즈마 형태로 고속으로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강력한 방사능을 품고 있어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로 자재나 사람을 운반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주선으로 모든 자재와 인력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달을 직접 밟은 사람은 24명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24명밖에 달을 밟지 못했는데 건설 자재나 보급품의 운반은 아직까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400조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비용도 일반인들이 거주 가능한 정착지로 만드는 비용이 아닌 달 정착을 위한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하지만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환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복 정신은 달 기지 건설에도 빛을 발합니다. 달 정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환경입니다. 식수나 음식 같은 경우 달에 존재하는 물을 활용하거나 온실, 수경재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은 아폴로 11호에서 가져온 달의 흙에서 애기장대 씨앗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현재 나사를 필두로 세계 각국은 달 정착에 필요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방법은 월멘토와 월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월멘토와 월석은 달의 흙과 암석을 말하는데 레골리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조달해 3D 프린팅 기술로 건설 자재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야를 우주 현지자원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나사에서 외주를 받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달의 바다에 있는 용암동굴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버섯 포자를 이용하는 방식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에서의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되었죠. 인류의 달 기지 건설이나 정착은 사실상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을 접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런 미래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